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80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25세 여성분이 3대 질병보험을 4만원대에 충분히 잘 가입하셨다라고 해서 후기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봐요. 그리고 4세대 실비가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비 자체가 저희는 많이 봐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좀 처음 보시거나 하신 분들 좀 어려우신 게 있나 봐요. 그거 한번 설명드려보고요. 20세 딸 이런 경우에 고지해야 하나요? 제가 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과 책을 통해 공부하고 댓글로 몇 번 조언도 얻은 끝에 드디어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가벼운 병력도 있고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도 있었던지라 무려 4, 5개월에 걸쳐서 끝났네요. 자, 오랜 시간 걸리네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나이 25세인데 GA 설계사 통해서 일반암 3,000, 유사암 20% 들어가니까 600,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0, 질병 후유장애 3,000, 상해 후유장애 1억, 가족 일배책 1억 해서 3만원대 초반에 맞추고 온라인 보험으로 일반암 3,000을 보강해서 6,000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암으로 해서 유방암이 900, 소외감 300 정도에서 만원 안되게 맞춰서 총 4만원 초반대에 꼭 필요한 보장만 든든하게 맞췄습니다. 만일을 위해 들었지만 보험금 안 타기 위해 또 GA 설계사 상품이 5년 무사고 시 할인되는 상품이기도 해서 건강관리 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병력도 있고 기존 보험도 있는데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제가 늘 쓰는 양식에 구독자님 본인 거 이렇게 넣으셔서 자료까지 만드시고 관리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하시면 좋습니다. 내 보장 입력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보험이 얼마인지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실 때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실비보험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 이게 1세대 실손이라서 33,000원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3대 질병보험을 두 개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이분도 GA 설계사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두 개 나눠서 하셨고, 만약에 두 개 나눠서 하시고자 할 때는 온라인 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돼요. 온라인 상품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심사가 좀 까다로우니까 온라인에서 가입이 되면 온라인 가입하면 되지만 온라인 가입될 줄 알고 설계사 통해서 반만 가입했다가 온라인 가입이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가입되는지 먼저 시도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설계사분한테 30년 납 80세 만기로 하신 것 같아요. 보험료가 33,000원 정도 나오네요. 사망보장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일반암 3,0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암 들어있고 뇌, 심장, 그리고 후유장애 1배책 들어있고 중환자실 입원비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000원 저렴하네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 상품으로 3,000을 보강해서 6,000을 맞추셨습니다. 25살 정도 되니까 한 6,00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같이 하락할 거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도 꼼꼼하게 계산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유방암 진단비가 얼마 준비되냐면 이 보험에서 3,000에 900, 30%가 들어갔죠. 그럼 900이고 이쪽 보험에서는 일반암에 속해 있으니까 손보자 상품 3,000하고 900하고 3,900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잘하신 거고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3,000에 10% 들어가서 300, 여기는 3,000에 20% 들어가서 600, 그래서 600하고 300 더하면 9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또 잘 써주셨네요. 그래서 덜 중요한 특약들 별로 넣지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만약에 실비보험이 없어서 여기를 4세대 실비로 한다면 또 뭐 만원 정도면 되니까 다 해도 한 5만원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너무 어렵지 않다.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스스로 리모델링 잘 하신 분 사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4세대 실비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요. 자, 인터넷 가입됩니다. 병력 없고 고지 이력 없으면 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그동안 보험금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다이렉트 실손보험 하나 가져와 봤어요. 90년생 5월 5일 정도 했는데 실비만 가입하면 1,600원이면 가입이 되네요. 가입할 때 5,000씩 들어있고 350, 300, 250 잘 들어있는지 이거는 늘 확인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쪽 우측에 보시면 자세히 남아있는데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고 돼 있죠.
한번 가입하면 100세 보장 되는 거예요. 4세대 실손. 그리고 1년 갱신 1년 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기납이에요. 근데 이제 갱신형 정기납인 거죠. 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나눠내는 거니까 1년 동안 보장을 받고 1년 동안 보험료를 나눠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최대 5년이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갱신은 보험료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따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만 매년 올라가지 뭐 재가입하고 뭐 그런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병력 상관도 없습니다. 1년마다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2024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1년 동안. 그래서 보장 바뀌는 거 전혀 없고 보험료만 그냥 바뀐다. 그냥 계속 간다. 뭐 내가 재가입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최대 5년이라고 해놓은 게 이게 재가입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3세대 실비는 15년 재가입 주기였는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5년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5년 됐을 즈음에 그때 시중에 판매되는 실손, 약관이 변경된 부분, 그런 거 다 반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대에서 5세대로 바뀔 수 있다. 5년 지나서. 보장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주기를 5년이라고 보는 거고, 이때도 그냥 자동 재가입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보험회사에서 날라오는 뭐 연락이나 서류 같은 거 재가입할 건가 부를 때 그런 것만 잘 대답할 수 있게끔 주소랑 연락처 보험회사에 잘 반영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실비 한번 가입하시면 100세까지 그냥 간다. 내가 보험료만 계속 낼 수 있으면 그렇게 간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자, 병력고지 이렇게 하자, 청약서에 하자, 그 내용이었는데 20살 딸아이가 5년 내에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받았고 편두통으로 7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 청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고, 또 고1 때 건강검진으로 학교에서 지방간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고지 이거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뒤에 보면 이렇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5가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5년 내에 해당되는 게 있죠.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시경을 했고 초음파를 받았던 거지, 이때 무슨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계속해서 7일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위내시경 했고 복부 초음파 받은 거죠. 또 5년 내에 뭐 있어요? 5년 내에 아래와 같은 11대 질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했거나 입원 수술 투약을 했거나 라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근데 뭐 치료받은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해당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편두통으로 7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약을 고지하는 조건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을 해야 고지를 하는 거죠. 7일 이상 투약했다고 고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 투약건도 고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특별히 고지할 게 없는 거고요. 밑에 한번 더 보면 고1 때 학교 건강검진으로 지방간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고1 때면 지금 20살이니까 한 3, 4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3개월 거 볼 필요도 없죠. 1년 거 이거 볼 필요도 없죠. 이제 5년 거 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간으로 의심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그거는 주로 의심 소견에 들어갑니다. 건강검진에서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다른 액션이 없었으면 확정 진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간이 11대 질병에 해당된 것도 없잖아요. 확정 진단도 아니잖아요. 그걸로 치료받은 것도 없죠. 입원 수술 투약도 없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전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 문구들 하나씩 꼼꼼히 보시고 보험 가입하실 때 요거 제대로 해당되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 제가 뭐 여기 더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설계사분하고 보험 가입하실 때 한번 최종적으로 상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